리플 XRP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XRP 거래가 5,600억 규모를 한 방에 이동을 시키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3,000억 원 규모가 매수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본격적인 강세장 진입 초입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요한 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도 XRP는 강력하게 방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에서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출된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80억 원 규모의 순유입을 기록하면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 시장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신호로서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기대감의 핵심 요인 중의 하나는 미국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SEC가 최근에 XRP랑 관련된 일부 소송을 취하를 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를 했고요. 규제 완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SEC가 리플 XRP에 대해서 이더리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XRP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서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XRP가 상품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SEC 소송이 해결되는 즉시 XRP 현물 ETF 승인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용 자산만 2,000조 원이 넘어가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 측에서도요, 현재 XRP 현물 ETF를 신청한 상황이고,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XRP ETF 승인 확률이 76%까지도 상승을 했어요. JP모건 분석에 따르면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 첫 해에만 4조 4천억에서 10조 원까지도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XRP의 가격 상승을 견딜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리플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영상 통해서 한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두바이 금융서비스청 DFSA로부터 정식 규제 라이선스까지도 획득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국가 간의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메나 시장에서 XRP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페인의 BBVA 은행, 그리고 터키의 가란티까지도 여러가지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XRP 기반의 결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BDC 프로젝트에서 주요 파트너로 참여를 하면서 전통 금융권에서 XRP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 결제망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프트 측에서는요, ISO 2002 메시징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XRP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의 연결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XRP가 이런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글로벌 결제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가지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XRP가 전세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제도권 안에서의 XRP 활용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측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상당한 중요한 변곡점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법안 자체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면서 발행자가 주 또는 연방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까지도 제공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전통 금융과의 연결성을 더욱더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인 지위가 모호해가지고 규제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었지만, 이번 법안이 본격적으로 통과되면은 USDT 테더라든지 서클이라든지 그리고 리플의 RLUSD라든지 여러가지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이 이전보다 명확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의 RLUSD처럼 이미 전통 금융권과 협업을 진행해온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서 사업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기관들의 참여가 더욱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제 체계가 명확해질수록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백악관 측에서도 가능한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장
보하이스 측에서는요, 비공개 원탁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안에는 규모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남겼고, 단순한 비트코인 투자나 비축을 넘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채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따라 가지고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축적 움직임들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에 강력한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 70개 정도의 상장사가 총 70조가 넘어가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집 규모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 정부까지도 직접 나서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급이 빠르게 부족해지는 공급 충격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2천만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리플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혹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응원의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장기 투자로 생각하거나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한 말씀들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누군가는 코인 시장에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누군가는 지식과 실력과 경험,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도움을 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장 중요하지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매매는 저희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천만 원이라는 자금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 자금이 혹시나 생활비라거나 아니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쓰셔야 되는 자금이다? 그러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플이라는 코인이 좋은 상황인 거 맞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많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르고 혹은 그 중간에 얼마나 공포의 분위기를 가져다 올지도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써야 되는 자금 그리고 스스로를 조급하게 만드는 매매의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가장 힘든 시기에 손절을 통해서 내 투자금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명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신규로 매수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냥 남들 다 좋다길래 풀매수하고 가만히 묵혀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비중을 나눠서 접근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30에서 40% 정도의 비중은 진입을 해놓고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은 단기 종목, 그리고 나머지는 제일 중요하고 종목 중 하나의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 비중이라는 거는 상승장일 때 가만히 냅두면 아깝게 느껴지고요. 더 매수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요. 시장이 안 좋고 보합권 하락장에서는 내 투자 심리를 여유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혹시나라도 이번처럼 리플 코인 2,000원 중후반 라인까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매수한 시점이 실수 혹은 아쉬운 판단으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 높은 평균 단가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얼마만큼 내가 잘 만들어 나가느냐, 여기에 대한 중요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매수한 평균 단가는 어떻게 고칠 수는 없겠지만요, 그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고, 공장이 돌아가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세운 계획과 틀에 맞춰서 잘 돌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신경을 못 써서 쳐다보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너무 무심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임머니나 없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내 소중한 투자금, 내가 한 땀 한 땀 평생 모은 투자금입니다.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걸어놓고 만약이라도 어느 일정 구간 밑으로 떨어지면요, 알림 설정 정도는 해놓으시고 떨어졌으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이 정도도 신경을 못 쓴다는 거는 내가 투자에 있어서 너무 무심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주 쳐다본다고 해서 수익 잘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는 자주 보셔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냥 매수해놓고 방치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내가 매수한 매수 단가가 과연 적당한 가격인지 혹은 높은 가격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평균 단가를 낮출 건지, 여기에 대한 기본 중에 기본적인 계획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 되면은 내 투자금도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업비트로서 현물 매매로 운영을 하시되 조금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방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